지난 7일 동안 솔란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억 달러 기관 머니와 스테이킹 ETF 승인 신호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숫자와 문서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솔라나는 병렬 실행 구조인 세일레벨을 통해 고속 저비용 처리가 가능한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지난 7일간 이 네트워크 주변에서 두 개의 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째, 8월 26일 갤럭시, 점프, 멀티코인이 약 10억 달러 규모 애솔 트레저리 조성을 추진한다는 코인데스크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나스닥 상장사 STSSS는 별도로 4억 달러 솔 트레저리 조달을 발표했죠. 둘째, 8월 22일 무한에키 지토솔 기반 스테이킹 수익 포함 ETF를 S1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 가격 추적이 아닌 스테이킹 리워드까지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가격은 여전히 변동성 구간입니다. 8월 22일 기준 일주 하락률 6%대였지만 8월 28일에는 일중사 0.1% 반등을 보였습니다. 과연 10억 달러가 진짜 솔라나로 들어올까요? 제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갈럭시 디지털, 점프 크립토, 멀티코인 캐피탈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솔 트레저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리드 뱅커로는 칸테저 피츠제럴드가 거론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추진 중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최종 투자자 명단도 클로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기관들이 공개적으로 거론되었다는 것 자체가 애솔에 대한 기관 관심도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마치 대형 건설사들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개발을 검토한다고 공개 발표한 것과 같습니다. 실제 착공 여부는 별개지만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은 확실하다는 거죠. 나스닥 상장사가 왜 갑자기 솔란에 올인했을까요? 샤프스 테크놀로지 STSS는 별도로 4억 달러 솔 트레저리 목적 조달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의 주가는 70% 급등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장사가 공식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는 규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솔 투자에 확신을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자금 납입과 마감은 향후 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수익까지 포함하는 이 TF라니 이게 승인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한에키 8월 22일 제출한 지토솔 ETF는 기존 현물 ETF와 다릅니다. 지토솔은 솔라나의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으로 스테이킹 리워드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죠. 만약 이게 승인되면은 전통 금융 투자자들도 솔라나의 스테이킹 수익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솔라나 스테이킹 수익률이 연 6에서 7%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매력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심사 단계이며 승인 여부와 시점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이런 호재에도 가격이 왜 박스권에 갇혀 있을까요? 8월 22일 기준 솔은 183달러 부근에서 일주 하락률 6%대를 기록했습니다. 잭슨홀 연설 등 매크로 이벤트 대기 분위기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8월 28일에는 일중사 4.1% 반등을 보였습니다. 단기 숏커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추세 전환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호재가 나와도 즉시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실제 자금 유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은 실제로 늘어나고 있을까요? The Block Data에 따르면 솔라나의 주간 덱스 점유율은 8월 27일 기준 고점대 근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차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구체적인 KST 기준 절대 수치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차트상 트렌드는 솔라나 덱스 활동이 이더리움 대비 견고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건 마치 고속도로 통행량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차량 수는 모르지만 꾸준히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죠. 기관들이 정말로 솔라나를 믿기 시작한 걸까요? 10억 달러 트레저리와 4억 달러 조달이 동시에 나온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는 솔현물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를 시사합니다. 특히 칸토 피츠제럴드가 리드 뱅커로 거론된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보수적 접근을 해왔거든요. 다만 실제 매수 집행과 락업 조건은 여전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SEC가 스테이킹 ITF를 승인할까요?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만 승인된 상태입니다. 솔라나는 아직 현물 ETFD도 없는데 스테이킹 수익까지 포함하는 구조가 승인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베네키라는 대형 자산운용사가 제출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승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무작정 서류를 낸 건 아닐 테니까요. SEC의 스테이킹형 구조에 대한 규제 해석이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승인되면 선례가 되고 거부되면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ETF를 신청할까요? 베네케 지토솔 ETF 제출은 다른 자산운용사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이 가능한 다른 레이어의 토큰들 말이죠. 만약 솔라나 ETF가 승인되면 카르다노, 에이디아, 폴카닷 DOT, 코스모스 에이톰 등도 유사한 구조의 ETF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거부되면 당분간 알트코인 ETF 신청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솔라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8월 22일 당시 잭슨홀 연설대기로 전체 리스크 자산이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솔라나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기관 자금이 실제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매크로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보다 장기적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스테이킹 수익이 연 6에서 7%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환경에서는 상당한 매력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면 솔라나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요? 트레저리 자금 납입이 개시되고 ETF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매크로 환경이 완화된다면 6월 고점대 재도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실제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공급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애솔의 일일 거래량을 고려하면 상당한 임팩트가 예상되죠. 하지만 이는 모든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모든 게 꼬이면 어떻게 될까요? 트레저리 클로징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고 ETF 심사가 장기화되며 매크로 이벤트로 리스크오프가 발생하면 7월 저점대 재시험도 가능합니다. 특히 SEC가 스테이킹형 ETF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다면 단기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표들을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첫째, 트레저리 딜 클로징 공시입니다. 갤럭시, 점프, 물티코인의 실제 자금 납입 소식이 나오면 첫 번째 트리거가 될 겁니다. 둘째, ETF 심사 진행 상황입니다. SEC 코멘트 레터 수령이나 정정서 제출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셋째, DX 점유율 추이입니다. 솔라나 생태계 활성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매크로 환경 변화, 특히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국 솔라나는 지금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지난 7일은 두 개의 중요한 구조적 재료가 확인된 시기입니다. 기관 트레저리 추진과 스테이킹형 ITF 파일링이죠. 하지만 둘 다 결과와 속도는 미정이고 정확한 온체인 활동 수치도 KST 기준 확인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보수적 투자자라면 공시 이벤트 기반 분할 접근, 차트형 지표 과신 금지, 레버리지 배제, 그리고 다각도 모니터링을 권합니다. 무엇보다 사실과 추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확인 불가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솔라나 이벤트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라고 봅니다. 기관 자금과 ETF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자산 클래스로서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특히 스테이킹 수익까지 포함하는 ITF 구조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이게 승인되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따라할 거예요. 그때가 진짜 알트 시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호재가 동시에 실현될 확률은 낮다는 겁니다. 10억 달러 트레저리가 100% 집행되고 ETF가 바로 승인되고 매크로까지 완벽하게 받쳐줄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래서 제 뇌피셜은 이겁니다. 솔라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동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성급하게 올인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결국 기회는 잡되 리스크는 관리하라가 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혼자 버티기보다 함께 준비하는 것이 멘탈적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코인시황 커뮤니티에는 코인시황, 브리핑, 선물 현물 타점, 포지션 변화 정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코인 시장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없고 100%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